청주시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여야를 합쳐 10명의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 도심을 관통하는 고가철도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해법을 놓고 민주당 예비주자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일러 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집안에 가득 찼지만 경보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장 선거판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를 합쳐 거론되는 후보만 벌써 10명에 이르는데요. 민주당은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 밀실행정 그리고 주민 갈등으로 얼룩진 청주시를 바꾸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 경력의 지방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 현안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18년간 시민사회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 청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들여다보았고 청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당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도 지금 청주시에 필요한 건 실행력이라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지금의 청주시장은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청주시장은 대책이 없습니다. 오송 참사의 반복입니다. 여기에 출마 선언을 앞둔 서민석 변호사를 포함하면 민주당 출마 예정자는 이장섭, 허창원 등을 포함해 벌써 5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직 시장이 있는 국민의힘 역시 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민 서승우 전 충북도당 위원장에 이어 손인석 전 충청북도 정무특보도 이르면 오는 20일을 목표로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김수민 전 국회의원과 김동원 청주 흥덕당협위원장도 등판을 고심 중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까지도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장 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나영찬 전 괴산군수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군수는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겪는 괴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괴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2017년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 등 지역 보수 성향 단체들이 충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위원회 관계자 1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위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공공기관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행사를 치른 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선관위에 질의하고 모든 활동을 진행했다며 후보 단일화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추진위원 모집은 선거운동이 아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충주 도심을 지나는 충북선 구간에 아파트 4층 높이의 고가철도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집안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역을 출발해 목행동과 산천면을 거쳐 제천 공양역까지 이어지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논란의 핵심은 충주 도심인 목행동과 산천면 일대 15km 구간을 관통하게 될 아파트 4층 높이의 고가 철도입니다. 주민들은 일찌감치 비상대책위를 꾸려 마을을 피해 노선을 굽히거나 땅 밑을 뚫은 지중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해법이 나오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주자인 맹정섭 전 위원장입니다. 맹 전 위원장은 반대 행동이 상임대표를 맡아 국토부 원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충주만 우리 도시만 20세기형 국악구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당 경쟁자인 광명한 충주시 의회 부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곽 부의장은 이제 와서 설계를 바꾸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충주시가 4,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인등 터널을 활용할 수 없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 되지 않나. 고가철도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 앞으로 지금 자기 동네 동민들 피해보는 거는 강명은 하나도 얘기 안 했어. 시의원이 자기 동네 걱정을 해야지. 기술적으로 기존 터널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오히려 국토부 안보다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사비는 739억이 절감이 됩니다. 1,500을 두드려 맞춰놨는데 이건 완전 허위사실이죠. 이미 4, 5년 전부터 제기된 묵은 논란이지만 실시 설계를 앞두고 지방선거 공천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유독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작 해법을 내놓아야 할 국토부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은 물러서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청회 맞아 철도공단의 불참이 예상돼 자칫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지역에서도 한중 관계 복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최상위 수출국이 중국이라 그런 건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인연이 깊은 예비주자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중 관계 복원 국면을 충북 기업들이 예의주시하는 건 사드 사태 이전 중국 수출의 활황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K-뷰티 등 충북의 주력 산업은 중국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뿐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도 대중국 관계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 대사를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올린 영상으로 제목부터가 충북의 기회 요인입니다. 노 전 실장은 SNS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를 나열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1등이었어요. 앞으로 중국의 수출 기회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충북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노 전 실장은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역 경제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략을 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대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왕이 그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인맥이 아주 튼튼합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한중 관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중국 유학길에 법학 석사까지 받았고 경찰청장 재임 시절 치안 분야 양국 교류를 주도했던 터라 해빙 국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한중 관계의 복원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그런 어떤 이념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충북 지역의 기업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 차원에서도 기업가, 전문가들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기회가 되면 중국 측 인사들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과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새롭게 사업 루트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그런 관시라든지 인맥 관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우선 문화 관광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도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이 확대되는 추이에 따라
중국 사무소 재개 등 다방면의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수도권 쓰레기 청주 유입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를 주재한 이 시장은 수도권 생활쓰레기 유입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민간 계약이라도 허가 기준과 용량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행 법령과 제도상 한계는 충청북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다시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충남 통합에만 특례가 주어지면 충북은 역차별을 받는다며 중부내륙특별법에도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화재나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70대 부부가 살던 단독주택입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을 노란 폴리스 라인이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낮 이들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19가 출동했지만 70대 남편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내 역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막 여러 대가 왔었어.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왔었는데 가스 연통인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욱했었다. 70대 부부가 살던 집입니다. 이곳 지하에서부터 유독가스가 발생한 건데 주택 입구에는 수사를 위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집안의 연기는 자욱했지만 불이 난 곳은 없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기름 보일러 연통에서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 등이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 이 집에는 화재 경보기는 물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일산화탄소 가스에 따른 사고 같은 경우는 가스 자체가 이제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든지 경보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의 사직서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수리됐습니다. 지난달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추진 투표가 부결된 뒤 고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22일 만입니다. 충북대는 조만간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총장 후보 선출 일정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5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교수와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 협의가 선거 일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편의점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3살 편의점주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간 청주시 가경동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 1,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피해자의 장애를 악용해 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앞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3시 반쯤 제천시 중앙동의 한 상가 앞 인도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이 불붙은 상자를 발로 차며 옮기는 등 불장난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신청률 30%를 넘어섰습니다. 옥천군은 그제까지 전체 대상자의 31.6%인 15,676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은 결과입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부터 2027년 말까지 모든 국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